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진짜 EBS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다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로 했는데 이번엔 또 우리 안진아 애널리스트님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진아입니다. 저는 지금 엔터 미디어 레저 광고 호텔 등을 맡고 있는 이베스트 증권의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네, 담당 여자 아이돌 같아요. 네? 여자 아이돌. 왜 그러세요? 영어 앞으로 엄청 달릴 것 같아요. 1편에서는 저희가 엔터만 이야기를 하고 2편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엔터주들이 그래도 나름 코로나 피해가 적었던 섹터 아닌가요? 사실상 엔터주들이라고 하면은 이번 1분기에는 생각보다 모두 다 사사 실적이 모두 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4분기에 아티스트들이 주력 아티스트들이 모두 다 연말에 총출동을 해서 네. 이제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뭐 이런 연말에 온라인 콘서트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사상 최대치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휴지기를 갖다 보니까 뭐 앨범 판매라든지 뭐 이런 직접 매출이 다소 좀 슬로워질 수 있다라고들 이제 많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컨셉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사 모두 다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 주된 원인의 공통점은 이제 플랫폼 베이스의 간접적인 매출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된 글로벌 팬덤층을 좀 두텁게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에 한해서 MD나 굿즈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네. 실적을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네. 혹시 가수 어떤 팬이셨어요? 옛날이 아니면 지금 옛날. H.O.T. 팬GOD. 만나보구나. 진짜 누구 좋아했어? 저기는 H.O.T.거든요. 진짜 전 G.O.D. G.O.D.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굿즈가 네. 굉장히 이제 슬쩍 견인을 하는 한 부분의 축을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간접 매출 쪽에 들어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팬GOD였었고 그 당시에 화보집을 맞아요. 사달라고. 근데 지금도 15만 원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 당시 가격이 15만 8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비싸다. 그쵸. 제가 중2 때니까 몇 년 전이라 밝히지 않겠어요. 어머머, 엄청 비싸다. 아니, 저는 저는, 그렇게까지 팬GOD 가입은 안 하고 네. 그냥 앨범, CD, 테이프 네, 맨날 사고 네, 그리고 맞아요. 파란색 우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우비 사고 브로마이드 산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 그 화보집을 샀어요. 졸라서 이제 막 사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사주진 않았고 이제 할머니가 사주셨는데 약간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굿즈들 관련해서 이제 간접 매출 쪽이 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요즘엔 단순히 이제 앨범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사시면 좀 단가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뭐 앨범 CD 하나, 뭐 테이프 하나였다면 지금은 뭐 패키지 안에 뭐 포스터 카드나 뭐 관련된 굿즈 상품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좀 단가 자체도 좀 10,000원에서 뭐 높은 경우는 20,000원 정도까지도 더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가 뭐 굿즈는 사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우리도 좀 다른 굿즈긴 하지만 이해가 되는데 저는 플랫폼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뭐 네. 가상현실인지 아니면 요즘 뭐 콘서트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잖아요. 네. 그게 돈이 많이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엔터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온라인으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무대 장치라든지 이제 뭐 공연을 준비하는 뭐 수반 비용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지만 네.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단가랑 이제 온라인 티켓 단가랑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오프라인 콘서트를 간다라고 하면 솔직히 다 10만 원 이상이잖아요. 10만 그렇죠.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제 단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온라인 뭐 방방콘이라고 해서 무료로 이제 개최를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3만 원에서 5만 원대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었고 뭐 세 번째 정도 이제 개최됐을 때는 좀 더 올려서 이제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도 이제 뭐 티켓의 ASP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의 일회성 이런 단가
단가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 3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엔터사들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오프라인 콘서트 투어를 개최를 하는 게 더 이제 매출 단에도 그렇고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멘터사랑 이제 플랫폼사가 결합해서 뭐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도 그렇고 이제 기업 간의 뭐 지분 투자라든지 뭐 그 시장에 이제 돈은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관련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투자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는 코로나가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바꿔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코로나 대표적인 피해 섹터다라고 하시면 네. 이제 떠올리시는 게 여행 그리고 항공주들, 뭐 호텔, 뭐 카지노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엔터도 대표적인 피해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엔터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이제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수반한 앨범 판매랑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연 매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팬미팅 행사라든지 뭐 이런 콘서트가 다 무산이 좀 되면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사업 부분을 좀 키워가기 시작을 한 거고 그 시작에 이제 선두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지난 10월 15일에 상장을 했고 지금 네. 한 6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 뭐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도 이제 같이 조명을 받게 됐었죠. 위버스가 뭐예요? 위버스는 이제 하이브에서 만든 팬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위버스 들어가시면 그 안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해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는 그룹들, 뭐 BTS나 세븐틴 관련된 보이그룹들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 이제 뭐 FNC 엔터나 이제 와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 입점을 안 했지만 추후에 이제 블랙핑크 친구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인수한 이타카홀딩스에 있는 아티스트들도 이제 입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이제 탭이 있어요. 이제 네. 뭐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시를 들면 BTS의 팬이니까 BTS의 그 아티스트 란을 글로벌 뭐 클릭해서 들어가면 인스타그램 같은 피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유사하고요. 네. 그래서 팬들이 이제 아티스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안이 있고 필레터 느낌이네요. 네, 근데 또 팬들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들도 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 소통을 하는 창구를 예전에는 저희가 뭐 네이버 카페나 팬카페 위주였다면 맞아요. 요즘에 이제 뭐 그런 팬클럽 활동들을 이런 앱으로 저희 다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이제 가입을 하고 볼 수가 있고 위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BTS의 팬이다, 팬분이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가입을 해서 보다 보면 뭐 이제 자연스럽게 샵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위버스 돈을 하는구나. 클립에 하나당 뭐 미리 보기 공개를 해요. 근데 네. 뭐 이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뭐 클립 하나당 뭐 예를 들면 1,000원, 뭐 2,000원 정도 이제 지불하면 이제 그게 다 볼 수 있게끔 공개가 되고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아미라는 팬클럽에 이제 가입도 할 수 있는 유료 회원권도 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러한 팬 플랫폼이란 게 굉장히 생소하고 국내에 이제 통틀어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든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든 게 이제 하이브가 처음이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랑 잘 맞아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직 계열화해서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인 거고 위버스 샵 같은 경우는 샵입니다. 말 그대로 MD나 굿즈들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네.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굿즈는 또 리미티드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빨리 안 사면 다 솔드아웃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옷 샀어요. 담다가 품절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레이 후드티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이제 중간에 품절이 되고 그래서 진짜 이거 보이면 사야 된다, 살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품절이 다 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굿즈 가격도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쓴 돈만 지금 그래서 맥도날드 가운을 샀어요, 제가. 타월 가운가? 와, 백조월이라는 99,000원이에요. 그 가운이? 타월 가운이. 보라색 타월 가운 귀엽긴 해요. 근데 99,000원 주고 샀고요. 근데 아직 배송 못 받았어요. 한 7월에 온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 엔터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던 네. 시간에 이제 겪어서 네. 다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대표적으로 뭐 SM, JYP 그리고 YG도 있고 빅히트도 있는데
각각의 좀 장단점을 좀 정리해 주자면 엔터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최선호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이브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 TP가 안 하셔도 느껴져요. 느껴져요. 아니 제가 BTS 팬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하이브를 이제 최선호주로 보고 있고 TP도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이다. 50만 2천 원으로 이제 피어가 이제 컨센이 대부분 35만 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일단 앞서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버스라는 플랫폼과 엔터 본업을 이제 결합한 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를 정립을 했고, 네.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리 이제 BTS라는 아티스트가 많이 공이 컸었죠. 그래서 이타카홀딩스 인수권이라든지 올 초에 발표한 이제 UMG와 전략적인 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국내를 넘어서서 미국이나 뭐 유럽 그리고 글로벌 선진 시장에서 사업의 기회나 확장성을 좀 더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K-팝의 위상이 글로벌리 높아진 거는 확실히 작년을 기점으로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콘서트나 뭐 관련된 직접적으로 이제 꽂히는 이익들에 대해서는 일부 좀 감익이 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뭐 K-팝 아티스트들의 이제 데뷔 혹은 신인 그룹들 데뷔나 뭐 음원 공개가 뭐 글로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 영시에 공개됩니다. 뭐 이러면서 더욱더 이제 국경 없이 좀 영향력이 막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뭐 하이브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좋게 보는 거는 YG, JYP, SM 순입니다. 저희가 선호도를 정할 때의 기준은 일단 엔터의 본업은 아티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팬덤 그리고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얼마나 좀 높게 인지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아티스트 보유나 성장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뭐 YG를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봤을 때도 사실은 글로벌 2위예요. 그래서 거의 BTS보다는 더 이제 높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고, 여자 가수로는 1위고 이제 글로벌 전체를 했을 때는 2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좀 무시는 할 수는 없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굉장히 좀 빨리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플렉서블한 조직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빅히트랑 같이 손잡고 하이브랑 같이 손잡고 위버스에 같이 뭐 협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엔터 같은 경우는 좀 문화를 선도해내고 트렌드를 좀 이끌어 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행을 좀 잘 만들어내는 엔터사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걸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손 주문량이 웬만한 이제 보이그룹 못지않은 파워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YG도 좋게 보고, 3분기, 4분기 갈수록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 말고 솔로로 이제 활동도 하시고 4분기 때는 완전체 컴백이 예상이 되고요. 굉장히 저희 때 이러면 좀 그런가? 인기가 많으셨던 빅뱅 분들이 이제 차례로 솔로 혹은 듀오로 이제 준비를 하시고, GD엔탑 이런 느낌. 네네, GD엔탑, 태양, 군대를 다 제대를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차례로 컴백을 조만간 좀 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업도 본다면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좀 완화되고 있잖아요. 백신 접종률이 좀 확대가 되면서 그럼 오프라인 콘서트 당연히 재개가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콘서트 측면에서도 티켓 파워가 있고 전통적으로 좀 무대를 잘 꾸려온 쪽은 YG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주들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혹시 네. 뭐 4분기가 절정일 것이다 뭐 이런 건 없나요? 네. 꼭 담아야 될까요? 가장 좋게 보는 모멘텀은 일단 뭐 3분기 기점으로 이제 4분기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모델 추정치도 그렇지만 콘서트 재개 시점 여부거든요. 그래서 콘서트가 재개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여행이 재개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맞아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때 보통 잠실 경기장이나 뭐 고척동 스카이 뭐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콘서트를 가는 곳들이. 네. 근데 거기에는
객석이 뭐 예전에는 뭐 200명 정원에 200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뭐 200명을 꽉 채우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좀 뭐 거리두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재개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해외여행 못 가는 거와 같은 이런 펜트업된 이연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듯이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아티스트 분들도 이제 직접 현장에서 호흡하고 팬들이랑 교류를 하는 걸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플랫폼이나 매체가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직접 이렇게 뵙는 거랑 TV에서만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제가 막 오늘 뵙고 너무 예쁘다고 막 기분 너무 좋다고 막 예쁜 여자 너무 좋다고 편집. 갑자기 딴 데로 생각해요. 뭐 이런 것처럼 아마도 이제 4분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신 접종률이 오늘 기준으로 점심때 보니까 거의 18%까지 올라왔고 뭐 2차 접종이 사실상 8월에 대부분 마무리되면 여행사들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트래블 버블 대상 국가로 일부 여행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출발일이 10월 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빠르면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예요. 그래서 그 기점을 지나서 10월 정도에는 이제 해외여행 출입자 수가 조금씩 반등하고 3분기 기점 그리고 4분기 때 피크 한다면 조심스레 콘서트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콘서트 가고 싶다. 아, 그러니까 그게 느껴졌어, 지금. 다 같이 공을 들어줘야지. 소리 질러. 소리 지르고 사인을 지금 못 가게 하고 나중에 우리 한번 한번 가자. 네. 근데 오빠가 아니야. 아는 동생. 그래도 원래 잘생긴 오빠라 그랬으니까요. 맞아. 네. 저희 부르짖는 그날 콘서트장에서 또 뵐게요. 일단 네. 엔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2편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너무 주책맞았네요.